요실금의 한 99% 중에 한 3분의 1은 복합성이고요. 한 3분의 1은 절박성, 한 3분의 1은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래서 복합성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실금을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복합성은 기침 재치기 할 때 배의 힘이 방광으로 전달이 돼서 방광이 질로 쳐져서 생기는 요실금입니다. 이 요실금을 치료를 하려고 예전에 이제 뭐 수술 방법이 한 40년 전부터 쭉 있었어요. 근데 성공률이 한 60%고 재발률이 40%다 보니까 쭉 안 도다가 97년도에 이제 획기적인 수술 방법도 편하고 환자도 편한 이런 방법이 나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손가락 이게 방광이고 이게 요도라 생각하면 기침 재치기 할 때 이렇게 처지거든요. 이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요만큼 절개해서 어떤 인조 테이프가 들어가서 방광 요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97년 이후에 아마 세계 요실금 수술의 대부분은 한 98%는 이 방법으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수술 시간도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고 하루만 입원해서 수면 유도한 마취로 가능하고 해서 수술 성공률이 죽을 때까지 한 방울도 안 셀 확률은 한 85%. 근데 뭐 거의 새지 않지만 어쩌다가 한 방울 새는 것까지 성공으로 치면 한 95%의 성공률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100%라고 하지만 모든 수술이 한 80% 넘어가면 아주 우수한 수술 방법입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이렇게 수술하면 간단히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먹는 약이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효과가 한 75%인데 대부분은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으로 안 될 때는 저희 비뇨기과에서도 보톡스를 많이 씁니다. 처음 들으셨죠? 보톡스를 이제 다른 피부과 미용 목적으로는 비보험으로 하지만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보톡스는 보험이 됩니다. 뭐냐면 방광을 수축하는 물질이 나와서 화장실을 자주 가고 흘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억제하는 약인데 그 먹는 약에 효과가 없거나 그 먹는 약의 부작용이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광 수축하는 물질 그 신경이 방광에도 있지만 침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침샘에 작용해서 약을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이 한 3% 정도 돼요. 보톡스가 뭐냐면 상품명이거든요. 보툴륨 톡신을 그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이 보톡스예요. 그건 뭐냐면 통조림 같은 게 부패할 때 나오는 독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처음에 어디에서 썼냐면 안과에서 썼어요. 안과에 이렇게 사시가 있는 경우에 그 독소를 그 눈 돌아간 그 근육에다 줘서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눈이 돌아간 눈이 딱 여기 이게 힘이 많이 받는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 안과 의사가 처음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엘레간한테 이 안과 의사가 팔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가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톡스를 피부에 이제 쓰는 경우는 여기 주름이 있을 때 이 독소를 놔서 이쪽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하면 주름이 되는데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주름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데 비뇨기과에서는 방광에 이제 그 생리식염수를 희석해서 이렇게 빵빵빵빵 방광 근육에다가 한 2, 3분 걸려요. 한 20방의 주사를 2, 3분만 내시경하에 주사를 줍니다. 그럼 방광이 일시적으로 좀 마비가 되겠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꼬리뼈에다가 제 손톱 길이 이 정도 되는 전극을 심어요. 전극을 엉덩이에 궁둥이 통통한 밑에 심어야지 이제 안 아프니까 거기다가 심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리모컨으로 조절해요. 강도를. 그래서 화장실 변효를 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진료실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할머니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5세, 80대 할머니인데 오시자마자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요실금 두 개가 같이 있는 분이었는데 눈물을 펑펑 얻으면서 자기 손자를 며느ր 애기하고 아드님이 두 분 다 이제 맞벌이를 하셔서 손자를 이렇게 자기가 키웠고 데리고 자고 지네 부모보다 나를 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 오줌 냄새 난다고 막 타박을 하더래요. 내 할머니가 요실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낫게 해드릴게요. 울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가 있다 보면 뭐 심장질환 이런 다른 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취 이런 걸 되게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들도 겁을 내고 그러셔서 할머니 말씀인 줄 그래요.
내가 일주일을 살다 죽어도 오줌 안 서 기저귀 안 차고 살란다. 그래서 이제 마취 문제가 있으면 국소 마취로도 가능해요, 사실은. 이 할머니는 수술을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제가 잘 여쭤보니까 화장실 자주 가고 급하고 지리는 게 좋아하는 젖는 아직 남아 있어서 약물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경우.